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3천 명대를 넘어섰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병상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하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네, 5천 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십니까? 뭐 당장 다음 주나 다다음 주 5천 명이 가지는 않겠지만 예. 올 겨울 5차 유행에서는 뭐 5천 명이 넘어가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예. 네. 1만 명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 네. 명도 넘어갈 수 있다. 요인이 뭘까요? 우리가 통상 그 재유행이 반복될 때 이전 재유행에 비해서 한 두 배쯤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 겨울에는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했고 또 겨울이라는 조건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높아지고 사람들의 면역력은 떨어지고 실내 공간에서의 활동은 늘어나면서 감염이 확산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네. 네.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많은 수의 확진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그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 비중도 같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혹시 네. 위급할 때 우리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듭니다. 병상이 정말 부족하지 않은 건지 걱정도 되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확보한 병상 기준으로 하면 병상 가동률은 뭐 60% 초반대인데요. 네. 정부가 발표한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최근 5주간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가 한 38명, 어, 사후에 확진된 환자가 51명 정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부의 장부상에는 여유 병상이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는 상태가 이미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아, 좀 구체적인 예.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5주간 치료받지 못하고 확진된 사람이 38명, 그리고 사후 확진된 사망자가 51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인데, 네. 그런데도 정부가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부는 계속해서 그 장부상의 병상, 그러니까 병원들에게 병상을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병상의 숫자 빼기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 수를 계산해서 병상이 남아 있으면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정부의 장부상에는 병상이 있지만 실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당일 입원이 불가능했던 경우들이 있고 예.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환자들이 지방으로 이송되는 일들이 간혹가다 예, 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부상 예, 있는 병상과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음. 병상 현실은 다르니까요. 그걸 정확히 네, 구분해서 우리가 통계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만 봤을 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76%를 넘어섰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비상 계획,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요? 네, 원래 정부가 이야기했던 기준에 의하면 서킷 브레이크 비상 계획을 발동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요. 예, 예. 문제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진자가 늘 것이라고 정부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네. 늘어나는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을 확충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계획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의 의료 역량을 그대로 둔 채 고 역량의 75%가 차면 서킷 브레이크 비상 계획을 가동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하는 조건은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병상과 인력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쓰여서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서킷 브레이크를 가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비상 계획을 발동할 시기가 아니라 정부가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일상 회복 이전에 이게 준비가 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을 질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에 병상이 현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보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좀 시급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병원이 인력을 뽑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인력은 대학병원의 중환자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이고 예.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에 취업하려고 하는 간호사들을 연초에 대기 순번을 주어서 수백 명씩 대기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중환자 병상에 대해서 코로나 환자 병상으로 내놓으면 환자를 보지 않아도 환자 진료비의 5배를 진료비에 추가로 주고 있고요. 환자를 진료하면 10배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손실 보상금이 간호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뭐 아마 한 20, 30배쯤 되는 비용이라 병원이 그 지원금을 받으면 간호사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네. 재원도 있고 대기하는 간호사도 있는데 병원이 간호사를 안 뽑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병원이 하는 이유는 복지부가 병원들에게 병상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인력을 같이 확충하라고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지 않은 복지부도 문제지만 정부가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해서 인력이 뻔히 필요한 걸 알면서 확충하지 않은 병원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병상 확보뿐만이 아니라 이 병상에서 환자들 치료할 지금 의료진을 빨리 더 뽑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중증 환자 지금 84.3%가 60대 이상인데요.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돌파 감염이 지금 요양병원과 요양원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예. 어떤 시기에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느냐는 사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요양원, 요양병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미국보다 훨씬 더 추가 접종을 빨리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노인에서 돌파 감염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추가 접종 시기를 정한 게 아니라 미국의 기준을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추가 접종 시기를 놓친 게 현재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 접종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민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추가 접종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데이터는 외국의 사례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해당 연령의 돌파 감염이 어떤 시기에 많이 생기느냐 그 두 가지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가장 먼저 추가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5개월째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요양원, 요양병원에 돌파 감염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추석 직후에 10월 중순경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나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잘못된 진단을 내놓은 것이 근본적으로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노인들의 부스터샷이 늦어지게 된 오판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스터샷 3차 접종.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일단은 50대 같은 경우에는 5개월,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에는 4개월로 지금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 맞은 지 4개월 되신 분들은 바로 3차 접종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접종을 한 이후에 대개 10주가 지나면
항체 수준,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대개 5개월쯤 지나면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감염 예방 효과가 한 40%, 50% 수준밖에 되지 않게 네. 됩니다. 예. 예, 그래서 4개월 수준이면 그보다는 조금 더 높겠지만 네. 올 겨울에 5차 유행이 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기 접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젊은 층 같은 경우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말씀하신 5차 유행이 시작될 겨울쯤, 그러니까 1월쯤에는 4개월에 거의 임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젊은 네. 층도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까? 젊은 층의 경우에는 아마 2차 접종을 마치는 시기가 대개 10월 말 전후일 것으로 예. 예상이 예. 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비교적 안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차 유행 시기까지는 40대 이하는 2차 접종의 효력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령층에 비해서 40대 이하는 그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 속도가 고령층에 비해서 더 느립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부스터샷의 간격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되는 연령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유럽 같은 네. 경우에는 다시 확진자가 급증을 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외출도 제한하는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유럽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역학조사,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빨리 늘려서 감염이 생기더라도 그게 N차 감염이나 대규모 감염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로 돌아가지 않거나 또는 네. 백신 패스를 강화하지 않으려면 일상에서의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상 확보와 함께 의료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역학조사관도 더 늘려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